건강해지는 실언니. 전 잘 살고 있었어요. 물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번듯한 삶은 아니었지만 제 삶에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제 능력껏 노력하며 살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나 봐요. 몇 년 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름을 묻고 다음에는 나이를 묻고는 굉장히 동안이라는 인사치레와 함께 제 결혼 여부를 묻고,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워했어요. 한숨을 내쉬며 미간을 찌푸리며 결혼이 너무 늦어지면 애도 너무 늦어질 텐데 어쩌냐고. 당시에 얼마간 제 처지를 되돌아보면서 저도 따라서 한숨을 내쉬게 됐어요. 선자리가 들어왔어요. 실이 넌 어떤 사람이 좋냐며 유도신문처럼 저에게 날아들었던 질문들은 12살 연상, 대머리에 저보다 좀 작은 키, 학력은 고졸, 하지만 집도 있고 차도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걱정 없는 사람을 해결책으로 내놓았어요. 만나볼래? 네가 싫으면 괜찮아. 억지로 만나지 않아도 돼. 근데 어때? 아니, 내키지 않으면 그 사람 주위에도 노처녀들 많다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근데 만나보는 거 어때? 잘 생각해봐. 문제는 하나였어요. 그건 제가 아이를 키운다면 내가 직접 키우고 싶어 라고 말했다는 거죠. 당시 8년차 경력에도 최저시급에 가까운 월급을 받는 전망 없는 직장을 다니면서 살도 너무 쪄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나이 33세, 외모도 성격도 모아놓은 돈도 그 무엇 하나 내세울 만한 게 없는 미혼인 제가 감히 외벌이를 원한다면 능히 감수해야 할 것들이었던 거죠. 지금 네가 어디서 저울질이냐며 다른 노처녀들도 다 싫다고 마다한 이 사람이라도 지금 잡지 않으면 어디 네가 감히 결혼이라는 걸 할 수나 있겠냐고 협박을 당하는 것만 같았어요. 물론 이 모든 건 제 생각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문제를 찾는다면 이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저와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제 가치관이 많이 흔들리는 계기가 됐어요. 우울증인 것 같았어요. 처음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사진 속 그 사람의 얼굴이 불쑥불쑥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아무 죄 없는 그분에게 괜히 미안했죠. 그러다 문득 지금의 내가 이성들에게 이렇게 비춰지겠구나 싶어서 제 자신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당시에 저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 우울했고 제 삶이 얼마나 의미 없는가를 생각하면 무기력해졌어요. 그리고 시작됐어요.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찾기. 죽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나름 열심히 살아온 33년이란 세월은 제 생각과는 다른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었고 제 손에는 그 평가를 부정할 만한 그 무엇도 들려있지 않았거든요. 나의 어제는 비참했고 오늘도 비참할 것이며 이 비참함이 계속되면 언젠가 꿈이라고 믿고 싶을 만큼 비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죽어야만 할 이유가 있어야 천국 가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근데 죽고 싶은 이유는 있지만 죽어야 할 이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희망 없고 빛도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물 흐르듯 등 떠밀려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진짜 저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는 틀린 게 하나도 없었고 제 삶은 한숨이 나오는 그런 것이 맞기 때문이죠. 억지로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서 괜찮은 척하면서 살면 되나? 원래 사는 게 다 그런 거라며 모른 척하면서 살면 되나? 근데 무엇 하나 제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백수가 됐어요.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백수. 제 인생에 이렇게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6개월은 없을 거라는 걸 전 알 수 있었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전 건강해지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실업급여 받는 백수라는 신분의 장점을 살려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결국은 제자리 걸음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정말 원하는 건 남들에게 꿀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남들 다 하는 뭔가를 나도 늦지 않게 하면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죠. 하지만 처음과는 다르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상적이었던 제가 알아버린 현실 사이의 갭이 제 인생의 끝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한지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은 살고자 하는 의지, 삶 속에서 아니면 일상 속에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힘을 사라지게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그 생각들에 저 스스로가 납득할 만한 답을 얻는 건 불가능하게 느껴졌어요. 그 이후에 얼마간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결국 제가 내린 답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였어요. 백수의 살도 너무 쪄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나이 34세, 외모도 성격도 모아놓은 돈도 그 무엇 하나 내세울 만한 게 없는 미혼인 나. 주위에서 그렇게 돈 좀 모아라 해도 소비하는 실언니가 더 잘 어울리는 나. 주위에서 아무리 건강 생각해서 살 좀 빼라고 해도 스스로는 동기부여가 안 돼서 다이어트에 매번 실패하는 나. 주위에서 끊임없이 전망이 밝은 회사로 이직 준비를 하라고 해도 다니던 회사에 안주하던 나. 사고 싶은 게 생기면 여러 이유를 들며 자제하는 게 어려운 충동적인 나. 지금 잠깐 움직인다고 살이 뭐 얼마나 빠지겠냐며 미래를 위한 현재의 작은 희생을 할 의지가 없던 나.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던 나. 이렇게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인정하고 나니까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보였어요. 전 너무 미성숙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고 마치 어린애 같았어요. 그렇다면 기대치와 요구치를 낮추면 되는 게 아닐까요? 어린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하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저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줄 수 있는 작은 시도들. 그 작은 시도와 작은 성공이 거듭되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는 것처럼 제가 뭐든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저의 수준에 맞게 봐주고 저의 수준에 맞게 응원해주는 게 아니라면 제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것처럼 저 자신이 스스로를 먹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시도한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이 당장 시도해서 마음의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건 뭔가요? 전 책상 정리였어요. 항상 책상이나 집의 청소 상태는 제 마음 상태랑 같이 가더라고요.
마음이 심란할수록 방도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50분 정도에 걸쳐서 책상 위를 치웠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말해줬어요. 실아, 잘했어. 오늘 하루 할 일 다 했네. 보람찬 하루였어. 그리고 며칠 후에 또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엔 뭘까요? 좁은 주방의 수납 공간을 늘리려고 장만한 선반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실 서랍장. 이렇게 작은 시도와 성취감이 반복되면서 정말 거짓말처럼 의욕이란 게 생겼어요. 물론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방법 중 하나였어요. 작은 시도와 작은 성취감. 하지만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힘을 들여서 작은 시도를 할 만한 내 삶에 대한 애정. 뭔가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한다는 건 그만큼 힘이 드는 법이잖아요. 그 힘을 기꺼이 들이기 위해서는 내 삶에 대한 애정이 필요하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생각하던 것처럼 쓸모없고 무의미한 제 삶을 위해서는 도저히 낼 수 없었던 그 힘.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던 와중에도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 회사를 꾸역꾸역 나가면서 번 돈으로 먹여 살리려고 했던 건 저 자신보다는 뚝이었거든요. 한참 죽음에 사로잡혀서 죽음만 생각하던 그때 당장 죽지 못할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나에게 속한 생명. 나 아니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생명. 제가 뚱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매일 산책을 데리고 나가는 것처럼 제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싫지만 저에게 도움이 될 일들을 조금씩 하는 것. 그게 시작이었어요. 건강해지는 실언니의 시작. 더 많은 건강해지는 실언니의 이야기 들어주실래요?